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이제 MSP로서 메가소프트의 뭐 다양한 그래도 좋은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가 우리의 경쟁력이다 하나 말씀은 뭡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네네. 강점들이 있는데 굳이 한 가지를 조금 꼽자면은 사실 좀 프로세스적인 측면이 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메가존에서의 이제 각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뭐 247 근무자분 외에도 뭐 운영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영업분들 이렇게 각자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이슈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가존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굉장히 고객의 만족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공유할 것들이 실제로 팀장님께서 필드에서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메가존이라는 곳에 조인을 해서 다양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번에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하였는데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은 그 운영 팁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같이 좀 얻어가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클라우드 디스크 백업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께서 관리자들께서 CSP 벤더를 사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IaaS 서비스인 뭐 ECS 같은 VM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이 V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백업에 대한 자동 정책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어떤 요구에 따라 백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업을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백업을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나 보죠?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백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운영을 하는 웹사이트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국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백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 페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요즘까지 또 랜섬웨어들 많이 나오니까 그럴 네, 때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안으로서. 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은 이제 방화벽을 애니로 오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축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뭐 개발자들의 소스 IP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각각 다른 지역에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방화벽 접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든 포트를 다 이제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개발할 때 일단 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포트뿐만 아니라 이제 IP도 이제 애니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그런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퍼블릭한 IP에 대한 포트라든지 IP에 대한 스캔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스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IP와 포트에 대해서 대입되는 이제 브루트 퍼스 공격이라고 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서 어떤 DB화되어 있는 유저 정보와 패스워드를 계속 대입을 하면서 계정 탈취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리고 2차 보안 피해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란 거는 한번 인증이 되고 나면 그 안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조금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램 계정에 이제 2차 보안 인증을 하지 않는다면인데요. 일단 램 계정이란 게 뭡니까? 그 AWS에서 부르는 IIM 계정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그 CSP 벤더를 사용을 하면서 생성이 되는 어카운트가 있을 거예요. 그 어카운트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서브 계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서브 계정들은 어떤 역할이나 권한에 따라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권한이 자체가 이제 뭐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을 2차 보안 인증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계정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돼서 2차 이제 보안 피해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제 세 번째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가 한 예로 실제로 이런 램 계정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를 경험을 해보지는 아직 못했지만 운영을 하면서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액세스키 정보가 노출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생성을 하면서 그 인프라 내에서 자원을 소모해서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악성 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에서 요새 많이 나오는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 네. 정말 클라우드에 진짜 확실하게 모든 곳에 다 요소에서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제 운영 팁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다음 장부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비용 최적화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MSP 운영을 하면서 비용 최적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스텝 1, 2로 이제 좀 나눠서 좀 체크를 하는데요. 위에 보시는 어떤 그래프 이런 통계 화면 등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은 실제로 월별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금액과 인프라의 이제 통계 등이 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수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많이 사용되는 인프라에서 어떤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스텝 1에서 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이제 스토리지 플랜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SCU 서비스 외에도 각각의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마다 별도로 이제 부가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을 공제해주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공제라는 게 스토리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네, 뭐 맞습니다. 또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결국. 예, 맞습니다. 네네. 정해진 용량을 미리 이제 구매를 해서 그만한 용량을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 기존에 사용했던 요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요금이 이제 많이들 청구가 되는데요. 외부 통신을 위한 용도로 공인 IP로 사용하는 EIP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로드 밸런스 용도로 사용하는 SLB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 외부 트래픽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플랜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요금이 만약에 10이라고 치면은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똑같은 트래픽을 써도 이제 뭐 8이나 6이나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그런 서비스를 쓰려면 이 서비스에 대한 뭐 요금을 또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내고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효과를 보는 이런 것들을 가성비를 미리 잘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 1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의 뭐 트래픽 사용량이라든지 스토리지 사용량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베스트 프랙티스는 알라웃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라는 서비스가 있고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도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각 벤더마다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벤더사마다 갖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매트릭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요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매트릭이 있었을 때 별도로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메가소프트에 직접 개발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별도로 API 서버를 통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오픈 API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인증서에 대한 상태 체크나 VPN에 대한 연결 상태를 체크를 해서 저희 주기에 맞게 이제 알림을 받아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도 굉장히 이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원래 없는 것 중에서 만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분이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겠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부분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SSL 인증서 만료에 대한 디데이 알람입니다. 사실 벤더사마다 주기적인 벤더사 내에서 인증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30일이나 이제 60일이나 90일 이런 만료가 되기 전에 가입하신 계정의 메일이나 어떤 휴대폰 번호로 이 만료에 대한 알림이 노티가 될 건데요. 하지만 이제 운영을 하시는 관리자나 계정을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게. 예, 그죠? 맞습니다. 엄청 많이 오기도 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달라서 놓치기도 좀 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MSP 운영을 하다 보면서 이런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런 API 개발을 통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30일이 만약에 만료일이면 30일 전에 한 번 더 고객한테 메일을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강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VPN 연결 상태 알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CSP에서 VPN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주기적으로 상태를 알고자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로그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로그를 활성화했을 때 보이는 로그 분석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지 뷰나 그다음에 유니크 비지터에 대한 어떤 값도 보이실 거고요. 인아웃에 대한 트래픽도 보이고, 도메인에 대한 탑 10이나 URL, 클라이언트 이런 정보까지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장표 외에도 인입된 트래픽에서 정상적인 트래픽인지 아니면 보수로 인한 트래픽인지 이런 부분도 어떤 통계로 내주는 그래프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로그 기반의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봇이나 매크로성 공격에 대한 차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로그 분석에서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것까지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책 설립이나 이런 부분은 메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런 이제 보시한지 이런 공격하는 건 중국이 굉장히 터프한 환경이에요. 중국 시장이, 그죠?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거기서 뭔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와프라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그 딥러닝 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빠르게 좀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클라우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온프라미스를 사용하는 고객이나 아니면 AWS 같은 타 벤더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이제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AWS에서의 람다라는 서비스가 매칭되는 알리바바 서비스는 뭔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런 질문 많이 하겠네요, 진짜.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펑션 컴퓨팅이라는 서비스가 좀 매칭이 된다 이런 가이드를 드린 적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각 CSP 벤더마다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 방향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각자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치되는 서비스가 없을 수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MSP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고객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와 이제 그 어떤 팁을 좀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 장부터는 어떤 MSP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는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메가존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이사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이제 연중 무휴 24시간 동안 제공을 하고요. 이사치 기술 지원팀을 통해서 이슈를 먼저 1순위로 대응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운영 전담 담당 엔지니어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를 하면서 실제로 고객과 공조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MSP를 운영하면서 고객과 어떤 운영 조직 간에 일원화된 소통 채널로 한국어 서포트 포탈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 처리, 기술 지원이나 장애 처리, 일반적인 문의까지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이력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플래그십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뭡니까? 플래그십은 메가존에서 구매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최상위 서포트 플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의 서포트 플랜 등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상담원의 응답 속도라든지 등록 가능한 티켓의 그런 개수의 제한이 있지만 이 플래그십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전담템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제 서포트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객들은 알리바바를 컨택할 필요 없는 거고, 네. 한국어 포탈 저기서 하게 되면 이제 이메일에서 1차는 이제 메가소프트에서 지원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플래그십 서비스로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 3분 이내로 뭔가 답변해 주시면 이걸 또 번역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완전히 정확하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서포트 엔지니어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1차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래그십을 이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4j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떠한 기사에서는 한국 컴퓨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그런 취약점이라고 좀 소개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첫 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1년 11월 24일에 최초로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팀에서 먼저 발견을 하게 된 취약점이고요. 아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한국에는 많이 이제 좀 퍼진 부분은 12월 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메가존의 어떤 MSP 운영팀에서는 저런 부분을 바로 즉각 전달을 받아서 MSP 관리하는 운영 고객뿐 아니라 어떤 메가존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즉각적으로 저 취약점에 대한 노티를 했었고요. 메가존에서는 MSSP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SSP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전담 엔지니어를 통해서
취약점 진단 그리고 보안 솔루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MSP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현재 한국에 런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 처리를 원화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지. 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자체는 이제 카드 결제만 좀 되는데, 저희 이제 파트너사인 메가존이나 이런 파트너사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원화 결제나 아니면 원하는 결제 통화에 맞게끔 또 결제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